자, 안녕하세요. 그러면 사람 맨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자기 소개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Bonjour, vous êtes japonaise? 자, Bonjour. 이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사죠, 그죠? 아침 인사입니다. 그래서 Bonjour, 안녕하세요. Vous êtes japonaise? 이러면 당신은 Z입니다. 그리고 Japonaise,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이렇게 되고요. Non, je suis coréenne. 아니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Non, je suis coréenne. moi je suis français.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네. moi je suis français. Je m'appelle Zinedine. 자, je m'appelle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 하면 name is 이런 거를 합쳐놓은 표현에 해당해요. 그래서 저는 뭐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소개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네딘입니다. 지네딘 지단.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자기 이름 부분이고 이제 서양 사람은 이름, 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 부르는 이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까지 있는 전체 부분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Je m'appelle Zinedine. Zinedine Zidane. Et vous? Et vous? 자, 프랑스말로는 으라고 했죠? 영어로는 이가 되는 때 영어로 식으로 하면 et가 되겠네요. 때 이 부분은 요 단어는 영어의 and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거 뭘까요? And you 이 표현이 되겠죠? 프랑스어는 vous 이렇게 읽습니다. vous 그럼 당신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moi 저요 이 정도죠. moi je m'appelle 제아문. je m'appelle 제아문. 한국 사람이니까요. 저는 문제아입니다. 이제 여자이죠 이분은 이제 설명할 텐데요. 영어와 달리 프랑스어는 남성형, 여성형의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대화문만 보고 실제 대화에서 나타내는 내용과 별도로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뭐 어떤 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존댓말이냐 반말이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듯이 프랑스어에서는 남성, 여성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물론 영어에서도 he와 she 있잖아요. 네, 대명사는 있는데 영어에서는 명사나 형용사는 별도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문장도 존재하는데 프랑스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장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데요.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자, 마지막에 enchanté. 요거는 이제 반갑습니다 라고 처음 만난 표현이에요. 그래서 enchanté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Bonjour, vous êtes japonaise? Non, je suis coréenne. Moi je suis français. Je m'appelle Zinedine. Zinedine Zidane. Et vous? Moi, je m'appelle Zéamun. Enchanté. 자, 요 본문이고요. 이제 우리가 글자 맞자마자 오니까 정신이 없죠. 뭐예요? 이렇게 될 텐데 차근차근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언어든지 맨 처음에는 인사, 자기소개 이런 게 나오게 되니까요. 맨 처음에 être 동사 요게 이제 발음이 être 이렇게 읽습니다. 요 글자를 선생님이 영어의 R처럼 읽으면 안 되고 프랑스어는 R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être 이렇게 있습니다. 발음이. 요게 영어의 비동사예요. 예. 그냥 이렇게 être 동사예요. 이러면은 뭐예요 그게? 이렇게 되니까 다행히 영어와 프랑스어는 그냥 겉으로 본 모양은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보이지만 굉장히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이웃나라이고 서로 교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의 뭐입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실강 때도 얘기했듯이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에게는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를 처음 가르치면 이거 he, she 있고요, 과거형이고요, 완료 시제고요, 수동태고 하면 완료 시제는 뭐에 쓰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이거 한국말 뭐를 일본어는 뭐로 씁니다. 이러면 그렇군요. 외우면 되겠네. 이런 느낌인 것처럼 서로 친한 가까운 이렇게 유사성이 많은 언어들끼리는 영어와 프랑스도 상당히 유사성이 많아서 설명을 하면 이런 형식이 돼요. 그래서 영어에 뭐에 해당하는데 차이는 뭐다.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게 없거나 다른데 또 프랑스에서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유사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비동사니까 그럼 자동으로 아시겠죠? 입니다에 해당하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우리 비동사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모양 조금씩 달랐죠? 네. 프랑스어는 좀 더 다릅니다. 그것보다. 그래서 처음에 전체 인칭 다 나오면 너무 많고요. 일단 본문에 등장한 je 이게 영어의 I에 해당하는 거예요. 1인칭 주격 인칭 대명사. 영어의 I에 해당하는 거. 그럼 영어는 I am이잖아요. 예, 그거에 해당해 프랑스어에서는 je suis 발음이 je suis. 아까 선생님이 프랑스는 철자가 모음 철자가 2개 있으면 각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발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이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주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I에 해당하고요. 요거는 이제 vu가 영어의 U인데 유럽어들 그러니까 대륙 영어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오늘날은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영어는 존댓말이 없다 이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반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영어도 이제 나중에 선생님 실강 때 영어 수업 시간에도 살짝 이제 여담으로 보면 피곤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도 사실은 자네 우리말로 치자면 너 자네에 해당하는 표현이 예전에는 존재를 했었는데요. 없어졌죠. 그래서 다 you 당신이라는 you로 통합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른 유럽어들은 통합이 되지 않고 여전히 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인칭 이제 그 대명사와 당신에 해당하는 경어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여전히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당신에 해당하는 왜냐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 반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가 아니라 너는 다음에 또 배울 거고요. 당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영어의 유기는 한데 차이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당신 경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어 친하지 않은 사람 경어라는 거는요 나이 이건 좀 개념 달라요. 서양에서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 친구에게는 이제 말이 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at가 동사의 모양은 at. 선생님 그러고 보니 선생님 지금 읽었는데 좀 이상해요. 왜 이것들이 다 발음이 없어요? 예. 실강 때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영어가 원래는 German, 그죠? Germanic language, 게르만어 계통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어학에서는 당시 영어에서 지금 현대 남은 언어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네덜란드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영어 사이에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역사에서 1066년에 the Norman Conquest 노르만 쪽의 침입이라고 그죠? William the Conqueror 바로 윌리엄 1세 윌리엄 왕이죠. 1066년에 노르망디 공이었던 윌리엄 공이 이제 잉글랜드를 점령을 합니다. 프랑스어로는 기욤 르 바타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프랑스 말로는 기욤이라고 있고 영어로는 윌리엄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된 다음에 근데 본인은 뭐냐 하면 프랑스 계통 사람인 거잖아요. 프랑스의 지방을 다스리는 노르망디 공이니까 당연히 그분의 모국어는 뭐겠어요? 프랑스어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도 이제 나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 식민지. 그러니까 야 이 천한 것들아 왜 영어 써? 너네 영어 쓰면 벌 줄 거야. 나 프랑스어로 써. 해서 200년간 영국에서 저도 공식 석상에서는 프랑스어를 썼어요. 영어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영어가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민중들 사이에서 남아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복권이 돼서 됐지만 우리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식민지 지배가 35년인가요? 근데 200년이 넘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화를 하죠. 그래서 영어가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알파벳 할 때 나왔던 ash가 영어에서 어떤 거는 H가 음이 나고 어떤 거는 안 나는데 안 나는 게 프랑스에서 온 단어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죠. 예. 영어에서 또 다른 것들 막 묵음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처음 영어 배울 때 아니 왜 글자로 써놓고 이거 발음을 안 해? 예, 그게 프랑스어에서 온 거죠. 예. 프랑스어는 근데 다행히 영어처럼 이렇게 막 묵음하지는 않고요. 개수는 훨씬 많아요. 기본적으로
철자에서 마지막 자음 글자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무조건 안 와요? 아니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할 때가 예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는 단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나와요. 하는 단어가 있고 안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는 단어가 적고 이게 예외고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단어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스위스 하지 않고 스. 그다음에 퐁세 끝났잖아요. 스 안 했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선생님 뭐 다 어떤 거는 발음돼 또 무 했지 선생님 무스라고 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있는 반면에 그럼 이것도 마지막 자음이 n이니까 지금 노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또 그렇진 않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읽었죠, 그죠? 이거 bonjour 분명히 음이 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게 있어요. 나는 것들은 그냥 익혀야 돼요. 이건 나는구나. 그렇지 않은 건 다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je suis, 이거는 vous êtes. 요게 영어의 être 동사예요. 선생님 뭔가 들으니까 지금 들어도 영어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실까 봐서 선생님이 조금 이제 좀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 영어는 이런 거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정문 의문 배우잖아요. 의문 보증문은 다음에 쌤이 하고 최소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많은데 그죠? 외국어를 한 거는 영어 의문 뭐 우리 비동사 있으면 순서 바꾸는데 좀 이따 일반 동사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두 이렇게 그 의문이 하나 아니었잖아요. 모양 따로 공부 막 하셨죠, 그죠? 우리 프랑스어는 뭔가 느낌 있으세요? vous, 주어, at 동사였죠. je, 주어, s 동사였죠. 순서 안 바뀌네요? 네. do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네, 요거. 애초에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옛날에 이 기억 없었어요. 네. 우리는 뭐 여러분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는 어떻게 해요? 문장에서 이거 의문 만들 때 의문을 만드는 어떠한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말 같으면 까, 뭐 이런 거, 가, 이런 거. 그런 것들 붙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유럽에서는 1000년 정도 동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고 항상 가끔씩은 가장 강력하기도 했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옛날 농업사회였으니까 프랑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유럽에서 세력이 약할 수가 없어요. 나라도 크고요. 네. 애초에 프랑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미터, 시간 이런 것도 사실은 프랑스 그거 이제 세계 만국 단위가 19세기 정해질 때 그런 거였죠. 네, 이걸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 의문 따로 없네요. 그럼 듣고 어떻게 알아요? 듣는 건 더 쉽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도 까 이런 거 붙어도 어떻게 해요? 당신은 오늘 밥 먹습니까? 이러면 이상하죠, 그죠? 당신은 오늘 식사하세요? 올리잖아요. 사실은 올리는데, 회화에서 올리는데도 우리는, 그거잖아요? 프랑스어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걸로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만약에, vous êtes japonaise. 내려왔어요. 지금 쌤이 강조하느라고 발음을 좀 이렇게 약간 과도하게 했는데, vous êtes japonaise. 이러면,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vous êtes japonaise? 그러면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그렇게 질문할 사람 없겠지만 je suis coréenne. 이러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je suis coréenne? 이러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화에서는 음의 높이가 다르니까 당연히 구별되고 그래서는 문장보호가 있으니 구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의문은 쌤이 의문 안 써놨죠, 그죠? 네. 기억만 하면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자, 두 번째 강세형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문법은 괜히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 기가 죽는데 우리 영어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강세형이라고 별도 모양이 바뀐 게 없지만 우리도 사용합니다. 저기 선생님이 학생한테 저거 좀 치워줘요? 이러면 저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저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죠. 이때 저요에 해당하는 거를 문법 용어에서 강세형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회화에서 맨날 쓰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그때 뭐 써요? me? 이러죠, 그죠? 근데 프랑스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세형 인칭 대명사라고 쌤이 썼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이게 별도로 강세형 인칭대명사 프랑스어도 따로 외워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영어에 me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네, me 뭐예요? 목적격이죠? 네, 똑같습니다. 프랑스어도 이거 목적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목적격에 해당하는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저요? 라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그냥 용어만 강세형 인칭대명사 해놨고 목적격이 되면 당연히 나를, 너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je 1인칭 단수 je에 대해서는 moi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moi. 네. 나를 이런 나에게 나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목적격이 되고요. 그 당신도 영어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보니 영어도 you 같았잖아요. 예, 프랑스어도 vou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에 해당하는 거 주격으로 당신도 vous 그리고 이제 여기선 강세형 인칭 대명사 실제로는 목적격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vous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요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좀 그러는 얘도 여기도 있었죠. 저요, 저는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는 좀 맞는데 우리는 이제 이때 상대방이 질문 안 했는데 저요 이러면 좀 이상한데 하는데 이제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저요 이게 이럴 때는 그러세요? 저요 저는요 근데요 저는요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저는 뭐뭐입니다.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국 사람이세요? 저 한국 사람인데 그러시구나. 저는 저기 일본 사람이에요. 뭐 미국 사람이에요. 할 때 그때 저는요 하고 대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문장에서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들어간 대화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요게 지금 사실은 이제 처음에 나오는 문법 부분인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영어에는 남성 여성이 이제 흔적은 있어요. 프린스, 프린세스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거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요. 프랑스어는 명확하게 남성 여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남성 여성이 있어요. 형용사가. 여기 지금 한국인 이거는 형용사거든요. 영어에서 Korean 이러면 원래는 형용사잖아요. I'm a Korean boy. 근데 이게 명사가 빠지면 얘가 이제 그 명사 역할을 받는 거라 이걸 이제 타사에서 명사로도 요즘은 취급을 다 하는 것이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형용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남자 여자가 다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영어와 달리 그러니까 한국어나 영어와 달리 프랑스어 쓰는 건 남자 한국인, 여자 한국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볼게요.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일반적인 형용사는 그 형용사의 끝에다가 으를 붙여주면 여성 형용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 사람, 퐁세. 이 사람은 지금 지네딘 지단 남자잖아요. 그래서, 퐁세, 이렇게. 요 마지막에 발음 안 한다고 그랬죠? 세즈라고 하지 않습니다. 퐁세. 그럼 프랑스 사람인데 이 경우는 남자 프랑스 사람인 거예요. 그럼 자기는 여자 프랑스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française 이렇게 되죠. 을가 들어가면 마지막에 끝이 모음이기 때문에 자음이 아니죠. 그러면 쌤 마지막 자음이니까 근데 마지막 자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마지막에 자음으로 끝나면 해당 자음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모음으로 끝났으니 해당 자음이 없잖아요. 애초에 발음하지 않을 자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 프랑스 사람은 français, 여자 프랑스 사람은 française 이렇게 발음이 돼요. 예. 뭐 들어보셨다고요? 예, 그쵸. 예, 아카데미 프랑세즈 3초.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네, 그게, 지금 먼저 나갔는데, 그때 아카데미라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형용사에 우리는 여성형 하고 있는데, 즉, 명사도 당연히 남성, 여성, 형용사도 남성, 여성이 있어서, 명사에 따라서 형용사나 관사, 이제 나중에 배울 관사까지 성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 프랑세즈. 이러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프랑스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명사가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형용사의 모양을 맞춰주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française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말고 요게 이제 그 표준인 것이고 그 이외가 이제 규칙인데 요거는 규칙별하고요. 요건 예외인데요.
끝이 단어 중에 끝이 n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고한 요거 한국 사람 같이 요거는 우연하게 어떤 단어가 이렇게 고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본문의 글자를 잘못 썼죠. 네. 예, 여러분들 눈치 빠른 친구들 지금 벌써 선생님한테 저거 둘 중에 맞아요? 이러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고 발음은 동일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끝이 n으로 끝날 때는 발음은 동일하고 원래 단어는 요렇게 됐었고 여기에 n, 요거를 덧붙여 준 겁니다. 그러면 발음은 하고 여운을 한 번 더 남기는 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드리면 한국 사람은 꺼한 이렇게 되는데 남자 한국 사람은 여자 한국 사람은 꺼한 여기다가 n, 이렇게 붙여서 꺼한 이렇게 그죠? 익숙하죠? 왠지 프랑스 하면 뭔가 좀 느낌 오는 게 마리엔 센 네,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즉 n으로 끝나는 남성형의 경우에는 그 n 한 번 더 쓰고 영어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뭐 단자음 같은 게 영어도 우리 뭐 ing 붙이거나 과거형 만들 때 단자음으로 끝났다 했을 때 스펠링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규칙 있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n, 이렇게 돼서 발음할 때는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만약 영어였다면 발음이 둘 다 똑같았을 거예요. 프랑스어는 이럴 때 여운이 한 번 더 들어가는 발음이 나요. 그래서 센 이렇게 하지 않고 센 이런 식으로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끝이 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끝이 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남성이 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프랑스어는 프랑스 한 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 나라들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유럽도 프랑스어 쓰는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 말로는 벨기에라고 하죠. 그죠? 사실 일본어에서 온 말이고요. 베르기라는 일본말에서 온 말이고요. 영어로는 벨지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어는 벨지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이 벨기에도 프랑스어로서 쓴 나라예요. 혹시 여러분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벨기에 영어로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인사 이런 거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벨기에 국왕께서 이렇게 10년 연수하는데 벨기어어로 하느냐? 벨기어라는 게 없어요. 예, 거의 이제 플랑드어하고 이제 프랑스어 이렇게 쓰는데 프랑스어로 인사하는 게 나옵니다. 네, 좀 길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우리가 못 알아듣겠지만 여튼 벨기에도 엄연히 프랑스어로 쓰는 나라인데요. 프랑스어는 벨기어라고 합니다. 벨기. 그래서 이렇게 끝나. 벨기에 사람이라고 하면 프랑스어는 벨지. 그럼 배운 대로 하면 저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그러면 je suis belge. je suis belge. 이렇게 돼요. 요런 단어는 여성형이 별도 모양이 없어요. 즉 남성과 여성형이 모양이 같습니다. 그럼 남자 벨기에 사람도 je suis belge. 여자 벨기에 사람도 je suis belge.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마지막은 세상 어느 언어나 뭔가 법칙 설명하면 항상 예외들이 나오잖아요. 프랑스어도 아니나 다를까 예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어떤 것인지 외우는 수밖에.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아예 모양이 생뚱맞거나 해서 각각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몇 개 예시만 썼는데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뭐 영어나 외국어 배우시면 맨 처음에 알파벳 나오고 뭐 그 발음에 해당한 단어면 나오고 하는데 그때 그 단어를 여러분이 다 외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발음들이 나는구나 하면서 본문 보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건 왜 이렇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외국어를 배울 때는 자연스럽게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gentil. 자, gentil. 요거는 gentil 하면 이렇게 친절한 영어의 gentle이죠. 영어의 gentle을 프랑스어는 gentil이라고 하는데요. gentil. 요게 여성이 되면은 요렇게 됩니다. L가 더 붙고 그 L이 두 개가 있으면 발음이 영어는 L이 하나 있거나 두 개가 다 이 발음이 되는데 프랑스어에서는 L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이런 발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장딜이 아니라 장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다음에 blanc
이건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전혀 다르죠. 영어의 화이트에 해당하는 건데요. 남성일 때는 얘는 발음이 안 난다고 했으니까 blonde, blonde 이렇게 돼요. 근데 여성일 때는요. 전 조금 모양이 달라져서 이렇게 됩니다. 발음은 blanche, blanche. 네, 끝이 으로 끝나니까 마지막 정함 생략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쎄가 발음되지 않고 이때는 전체 발음 나서 blanc, blanche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영어 beautiful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고 남성일 때는 발음이 beau, beau. 에? 네, 여러분 영어 beautiful 할 때도 처음 외우기 전까지는 그 발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E, A 이렇게 나왔는데 뷰가 어디서 나오지? 이렇게 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합쳐서 발음이 O로 난 거예요. 이 단어에서. 그래서 beau, beau 이렇게 되고 여성일 때는 모양이 전혀 달라져요. belle, belle. 자, 요때는 지금 스펠링이 이렇지만 베일 이런 게 아니고 베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예외적인 거죠. 우리 그 영어를 포함해서 그 초기에 나오는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예외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베일 이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발음이 영어 그 종 할 때 B-E-L-L 하고 마찬가지 발음이 납니다. belle, belle 이렇게 여성형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정도 내용 정리하시고 오늘 다시 요 본문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들어갈게요. Bonjour, vous êtes japonaise? Non, je suis coréenne. Ah, moi, je suis français. Je m'appelle Zinedine. Zinedine Zidane. Et vous? Moi, je m'appelle Zéamun. enchanté. 자, 이해되시겠죠?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입니다. 아, 저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름은 지네딘 지단입니다. 아, 저는 제 이름은 문재아입니다. enchanté.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다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